자, 안녕하십니까. 종쌤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기출 6회야. 니네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에는 기출 문제랑 센 문제 풀어서 올려줄 거고, 센도 이제 문제 아마 함수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절대부등식이구나. 절대부등식부터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부분, 함수 부분 들어갈 건데, 그 문제 풀이랑 기출 문제 풀이랑 같이 보면 돼요. 알겠지? 지금 기출 6회예요. 6회. 기출 6회는 수성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조금 약간 있어. 요거 잘 보면서 심화 문제 자꾸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일단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이 아닌 거 물어봤어. 유한집합이 뭔데?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말이해 갔어요? 딱 보자마자 1번 음의 종수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세다 보면 끝도 없이 셀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약수개수는 셀 수 있을 거고, Z제곱.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빵개야, 빵개. 빵개도 어차피 유한수죠. 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0 이하의 6의 배수는 6, 12, 10, 18, 24, 30까지 딱 셀 수 있겠네. 10의 10제곱이라는 것도 뭐야? 공이 10개 생기니까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 이하의 자연수 세는 거는 얼마 안 되죠? 한번 세봐. 시간 되면. 다 써보면서. 알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다음 2번으로 갑시다. 2번.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거 3번으로 갑시다. 자, 2,1이라는 이 점을 어떻게 평행이동했대.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얼마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이 뭘로 바뀌었어? 마일, 3으로 바뀌었대. 그럼 실질적으로 점을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건 그 숫자만큼 어떻게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y값은 1이죠. 1 플러스 b를 한 게 3이 돼야 돼요. 그럼 a 값은 몇이에요?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몇이 돼야 돼요? 2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2. 오케이? 그럼 나는 저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래. 이번엔 도형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이만큼 들어갔다면, 평이동했다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은 몇 번입니까? 딱 봐도 5번이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은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문제인데, 자, 우리 반 학생 37명이야. 그지? 전체가 37명이라는 우리 반 애들 중에서,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야 돼요. 자, 가본 학생, 한라산에 갔대. 한라산 애들 간 애들이 몇 명? 15명입니다. 설악산 애들 간 애들은 몇 명이야? 22명이에요. 한라산 간 애들, 설악산 간 애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4명이나 있대. 여기 4명. 그럼 이 전체 합쳐져 있는 요 산을 가본 애들은 총 몇 명이어야 돼? 37에서 안 가본 애들 4명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33명이네. 말이 갔어요? 요렇게 부분을 합쳐서는 총 몇 명이라고? 33명. 근데 실질적으로 더해보니까 15에다가 22예요. 더하면 몇입니까? 37이다. 그럼 몇 명이 겹쳐져 있어야 돼? 다 합쳐서 33명인데. 어떻게? 4명은 겹쳐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2개 모두 가본 학생들은 총 몇 명? 4명입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쉬운 건 빨리빨리 풀고서 어려운 거에 좀 시간을 투자합시다. 알겠지? 집에서 풀 때도 문제 먼저 풀어보고 나서 봐야 돼. 특히 성민이. 문제 풀어야 돼. 알겠어? 지켜볼 거야. 계속적으로 잔소리 할 거야, 너. 자, 다음 거. P면 낙 Q. 그 다음에
아이고. P이면 not Q, R이면 Q. 이게 모두 참이래요. 참이면 그 명제 모두 참이야? 대우. 대우라는 건 어떻게? 부정시키면서 뒤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Q이면 not P라는 것도 성립이 되고요. 이것도 참이 되는 거고요. 얘도 not Q이면 not R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까? not Q, not Q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럼 결국에는 P이면 not Q라는 것도 참인데 not Q이면 어떻게? not R이라는 것도 참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3단론법에 의해서 P이면 not R도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거에 모두 참, 대우. R이면 not P도 참이 된다.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요것도 있네, 요것도 있네. 요런 것들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거 찾아봅시다. 문제에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1번 P이면 not,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번은 뭐 여기 있네요. 그지? 3번은 여기 있고요. 4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맞나? 아닐까? 4번. 4번은 없는데? 그지? 5번은 여기 있고. 그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봐보면 A가 1,1하고 2고 B의 원소는 1, 2, 3, 4, 5인데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A와 서로소래.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건 어떻게? 공집합이 없는 거. 말이 갔어요?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을 만들면 총 몇 개가 나와? 당연히 2의 5제곱. 왜? 1 들어가느냐 마느냐, 2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3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방법이 다 두 가지씩인데 그 될 수 있는 게 총 5개니까 2의 5제곱이에요. 말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1하고 2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원소의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랑 2라는 원소를 동시에 가지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뭐?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만드는 부분집합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하고 2를 빼놓고 만들어야지 어떻게? 서로소가 될 거라고.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몇 개? 3개, 아니 3개를 2개는 빼놓고 1하고 2는 빼놓고 그래서 뭐 2의 세제곱인 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거 7번으로 가볼까요? 자, 7번 문제 봐봅시다. y는 x-3y 플러스 2는 0인데 이걸 y축에 대칭을 했대. 자, 또 써봐야지.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인데 이걸 맨 처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답니다. y축에 대칭하려면 x 대신에 뭐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는 1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대칭한 직선이 저 넓이를, 원의 넓이를 어떻게 했다고? 2등분했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 넓이가 반으로 등분되는 거니까. 그럼 저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이 직선이 누굴 지난다고? 마일, 마일을 지난대. 그럼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일 넣으면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때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봐보면 이런 문제들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AN이라는 건 N과 서로소인 뭐? 자연수래. N과 서로소인 자연수. 예를 들어서 A에 뭐 6도 있고 9도 있고 12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A라는 집합, A6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6과 서로소여야 되는 거지? 6과 서로소라는 건 6은 2 곱하기 3으로써 소인수를 뭘로 갖고 있어요? 2하고 3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
그래서 2랑 3이 들어가 있는 자연수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는 1도 있을 거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도 안 돼요. 왜? 4는 2의 제곱이라서 소인수를 2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소인수가 포인트예요. 소인수가. 그럼 5는 되겠네. 그치? 6도 안 되고 7도 될 거예요. 8도 안 돼요. 9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11도 될 거예요. 12 안 돼요. 13도 될 거야. 14도 안 돼요. 15도 안 돼요. 16도 안 되고 17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써져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몇입니까? 9. A의 9도 한번 적어볼까? 9는 소인수 분해하면 뭐야?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소인수를 뭘로만 갖고 있어? 3. 그럼 2의 배수는 다 들어갈 수 있다니. 2의 거듭제곱 형태들,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된다는 얘기야. 한번 적어보자. 1도 되고 2도 되고 3 안 돼요. 4 되고 5 되고 6 안 돼요. 7 되고 8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말 이해가지? 그 다음에 A의 몇? 12도 봐볼까? A의 10이라는 거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와 3의 배수들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 말뜻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얘도 적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1이고 그 다음에 또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 되겠네. 6 안 되고 7 될 거고요. 쓰는 패턴이 얘랑 똑같네. 그치? 혹시라도 이해 안 가면 이런 것들 써봐야 돼.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서로소기 때문에 소인수들로 얘네들이 따져봤었을 때 얘네들은 빼야 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인 거고, 얘네들은 빼야 되는 거 얘도 두 가지고, 얘는 3 배수만 빼주면 되는 거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본다 그러면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의 6이라는 요 녀석과 A의 10이라는 녀석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A의 9라는 녀석이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얘네들은 2도 갖고 있으니까. 말 이해 갔어요? 얘는 3하고만 서로 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답 몇 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몇 번이야? 5번이네.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말 이해 갔어요? 소인수, 말 이해 갔어? 요 녀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럼 얘는 너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더 많을 거라고. 얘는 2, 4, 중간중간에 이런 게 포함될 테니까. 말 이해 갔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9번 문제네, 9번 문제. 이런 연산 문제, 저번 시간에 니네들 기출 풀이해줬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계산을 자꾸 해봐야 늘어요. 특히 분배 법칙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그 다음에 묶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자, 일단 여집합부터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씁시다. A의 여집합, 차집합이니까 이건 교의 여인데 여의 여가 붙어버려요. 여기 여 보이지?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그럼 여가 사라지면서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여집합이래. 여집합이면 다시 어떻게? A로 바뀌겠네.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여기 합집합이고요. 뒤에 있는 건 비교 A의 여집합,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버려? 교집합이네? A랑 B랑 교집합인데 그걸 또다시 교집합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그냥 A 교집합 B네.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야. 말 이해 갔어? 합집합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래.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니네들이 B 교집합이 보여야 되는 거라고. 묶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B의 교집합으로 묶어봤더니 앞에는 A가 남고요. 그지? 뒤에는 A의 여집합이 남아요. 그걸 어떻게? 합집합으로 쓰라는 얘기네. 합집합 하면 이건 뭐야? 전체 집합이네. 전체 집합 U 교집합 B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B 그대로 나오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B니까 답은 3번이에요. 말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인가요?
10번 문제 봅시다. 자, 증명하는 건데, 증명하는 문제는 특히나 니네들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끌고 와야 돼. 알겠지? 말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 그랬을 때, 양수일 때 요 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하잖아. 그지?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보통의 차에서 많이 생깁니다. 차.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0보다 크대. 그럼 앞에 게 더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루트 AB. 이거는 양수니까 어떻게 쪼개서 써도 전혀 상관없어. 얘를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전혀 상관없는 거지. 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문제에서는 1, 2, 3번 그저 중에 하나네. 그지? 그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본 거지. 그걸 빼는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A 플러스 B라는 거 지금 얘는 통분을 했고요. 옆에다 써줄게요. 통분을 해서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A 플러스 B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루트 A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당연히 뒤에 있는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보고 마이너스 뭡니까? 통분했으니까 여기 2네요. 틀릴 뻔했다. 계산. 여기는 2 루트 따로따로 써도 된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첫 번째 그지? 그래서 루트 A, 루트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분자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2분의 뭐의 제곱인 형태가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인 형태가 돼요. 전체 제곱이라는 건 0보다 항상 우리가 얘 실수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크거나 같지 제곱하면 그래서 얘도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누구예요? 바로 요 부분이 되겠다. 요 부분 찾아내면 답은 몇 번입니까? 다도 얘기했구나. 다. 등호는 이렇게 될 때고 그 다음에 요거 3x 플러스 5y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3x 플러스 5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15xy 됐습니까? 근데 여기 xy가 5분의 3이래요. 얘가 5분의 3이네. 5분의 3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요 녀석이 2 루트 15 곱하기 5분의 3 약분해주면 3, 3은 9니까 나오면 3이 돼서 이 값이 6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3x 플러스 5y가 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에요? 6.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알겠어요? 자, 11번으로 바로 가자. 속도 빠르다. 그지? 자, 이거. 뒤에서부터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 앞에는 쉬우니까. 자, 11번 봅시다. 2,1을 지나는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일단 직선 써야 되겠다. 2,1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바로 써야지 이거. m에 x-2 플러스 1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직선을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일단 평행이동 하나씩 하자. x축으로 y축으로 그러면 y 플러스 3이에요. 얘는 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n값에다가 x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야? x 마 2. 근데 아까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쓰면서 플러스 1.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 어머나, 이 직선을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요. 무슨 점? 원점. 원점 하면 x랑 y. x 대신에 마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겠지? 그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에 플러스 3이고요. n값에 마이너스 x 마 2에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직선 말 이해 갔어요? 요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에서 어떻게 해? 이제 이 직선이 마일 콤마 5를 지난대. 지나면 어떻게 해?
대입해야지. 지나면 대입하자. 뭘 대입한다고요? 마일, 5. 5 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은 m에 이번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고요. 마이 뒤에 플러스 1. 알겠어요? 그럼 여기 넘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m이네. 플러스 1이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n값은 1이 될 거예요. 처음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뭐야? m 대신에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x-1 이렇게 식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알겠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 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우리가 X축,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또는 평행 이동을 하는데 대칭에 있어서 원점 대칭밖에 잘 안 써요, 점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 1,3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칭하지? 한번 그려볼까? 이거 좌표평면을 그릴 필요가 없구나. 자, 1,3이 있어요. 근데 y는 2x 플러스 k가 있대.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래서 이 직선을 아무데나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k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갔어? 얘 있는 점들이 다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말이 갔어요? 그럼 난 요 점이 있었으면 요 점은 요렇게 와서 요 점이 될 거고 이 점이 요렇게 있어. 이 점은 여기로 와서 요렇게 될 거고 말이 가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있으면 이 점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대칭되면서 이게 대칭 이동을 하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자취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소문자 x랑 y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어떻게? 소문자 x, y 요 두 x, y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럼 새로 평행이동 시켰어. 점 대칭 시켰어. 1,3에 대해서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 관계식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 x, y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x, y를 소문자로 바꿔버릴 거라고. 그걸 뭘 이용하냐면 바로 대칭. 대칭시키면 뭐야? 이 대칭되는 요 점이 무슨 점? 중점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거라고. 1,3이 되는 거예요. 중점 구해보면은 2분의 x 플러스 대문자 x 요 녀석이 1이라는 좌표가 되는 거고 또 2분의 y 플러스 대문자 y 요 녀석이 3이 되는 거라고. 말뜻 이해 갔어? 돼?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기존의 x를 2-x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고 말 이해가요? 그 다음 넘겨주면 기존에 있던 y를 6- 대문자 y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럼 나는 기존에 있던 요 관계식을 대문자 xy의 관계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 그럼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y 대신 소문자 y 대신에 써버리면은 6-y는 말이 가요? 2에 소문자 x 대신에 2-x라고 써버리고요. 뒤에는 플러스 k라고 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요 식이 뭐 한 거야? 1,3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 1차 함수가 되는 거라고. 말뜻 이해 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또 평행 이동을 했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식 다시 써야 되겠네. 6-y는 2배의 2-x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x-2 말 이해 갔어? 뭐 정리해서 써도 돼. 상관은 없어. 혹시라도 헷갈린다 그러면 요 식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켜도 돼요.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쓴 거야. 그럼 정리하면 6- 대문자 y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플러스 k 이렇게까지도 써지 않냐. 그럼 6마 y는 마 2x에 플러스 8 플러스 k 됐어요? 6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서 마이너스도 곱해버릴 거야. 그럼 y는 2x에 넘겨주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k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점대칭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평행이동 2까지 시킨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이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직선 요거 소문자로 이 대문자로 쓰면 약간 보기가 흉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y는 2x-2-k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꿔서. 그럼 이제 직선 구했어. 요거까지도 구했고 이 직선과 원래 직선과의 거리가 2루트 5랍니다. 이 직선과 원래 직선 누군데? y는 2x 플러스 k 요 녀석과 거리가 뭐라고? 2루트 5. 자, 거리 구하려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차피 평행이네. 그죠? 당연히 평행이어야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야. 평행이고요. 뭐 아무 점이나 잡을까? 여기 0,k로 잡자. 오케이? 그 다음 얘 이쪽으로 넘겨와서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으니까 요 식부터 다시 쓰면은 2x 마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하면 나오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루트 5는 요거 제곱 오케이? 하면 루트 5에 0 넣으면 0이고요. k 넣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절대값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넘겨주면 10은 오케이? 이해 갔어? 10은 절대값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라서 양수 k 값 구하래.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되겠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k니까 k 값은 4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k 값이 4래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자, 13번. 자, 요런 걸 계산을 할 때, 요런 걸 이제 볼 때 좀 증명 같은 걸 좀 잘 하고, 너희들이 누군가가 이 필요 충분이라는 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에 포함되어져 가면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소관계를 얘기하는 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P, Q를 얘기하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 그럼 P가 더 크다는 거 필요 조건. 지금 P가잖아. 그지? 주어가 얘예요. 얘가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오케이?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래.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 그냥 반드시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같아도 안 된다는 얘기야. 즉 필요 충분은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부터 봐봅시다. 6의 배수랑 3의 배수 얘기해보자. 그럼 누가 더 커? 당연히 3의 배수가 더 크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럼 얘는 틀렸어요. 그지? 응? 그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얘는 충분이니까요. 자, 두 번째 거. x는 정수인데 x제곱은 정수래. x는 정수예요. x제곱이 정수래. 그럼 x제곱이 정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도 정수가 되겠네. 그치? 말이가 여기다 루트 1을 넣어도 정수가 되지 않을까? x에다가 x는 무슨 숫자인데? 실수니까. 여기다 루트 2 넣어도 정수 되잖아. 루트 2의 제곱은 정수니까. 그럼 여기 x값은 루트가 들어가는 것도 되는 거야. 말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생겨요. x값이. 말이 갔어? 여기가 더 큰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말이 갔어? 3번째 볼까? 세 번째 게 좀 약간 어려워. 왜냐면 발예를 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누가 봐도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x제곱 유리수면 x에다가 유리수 넣어도 되고 무리수 넣어도 루트 넣어도 다 맞는 얘기인데 하는데 발예가 있어.
요거는 포인트로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요. 자, 얘는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이네 y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세 가지 포함한다 그랬지? x가 0이 아니고 이고 어떻게? y가 0이어도 돼요. 그치? 이번엔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면 돼요. 또는 x가 0 아니고 y도 0이 아닌 부분,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q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q는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둘 다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에요. 말 이해 갔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여야 돼. 이고라는 거는 말뜻 이해 갔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또는 이라는 건 동시에 안 이루어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상황도 적어도 하나는 다 된다는 얘기지. 말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말이야.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어떡해? 얘는 맞는 얘기네? 그치? 필요는 되지만 충분은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C도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얘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B라는 녀석이 A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C도 A를 포함하려면 A를 어디다 그릴 수밖에 없어? A를 여기 안에 있는 녀석한테 그릴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갔어요? 얘는 어떻게? 교집합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대.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 1번이에요. 1번. 누구?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아니냐? 무리수 중에서 대표적인 걸 얘기해봐. 뭐야? 원주율. 파이였지. 그치? 이 파이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가 루트 2, 루트 몇이 있는 거지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도 많다고. 말 이해 갔어? 3.14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제곱하면 이게 유리수가 되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포함 관계가 아예 없어요. 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봐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야.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래프를 좀 표현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을 얘기하려면 요 범위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말 이해 갔어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모든 실수에서 어떻게? 0보다 커야 되는데 y는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함수를 그렸는데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다 0보다 커야 돼요. 말이 갔어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그려서 0보다 큰 요 y 값만 봤을 때 얘네들이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좀 더 내려와도 상관없고 0,0을 지나는 것도 상관없겠지?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 부분은 뭐가 돼버려요? 음수가 돼버려.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부분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그래서 y절편인 누구? k-2라는 녀석이 어떻게?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 이해 가지? 여기에서 0,0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도 돼. 어차피 0에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K-2보다는 일단 크다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나에서 봐봅시다. 나에서 봐보면은 K 플러스 1 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어떤 실수라는 건 적어도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지. 즉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 근데 어느 범위? 요 범위. x에 대해서 이거래요. 말이 갔어요?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여기 3, 여기 8입니다.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요 녀석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둘 다 들어가면서 여기가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난 어떻게 얘를 왔다 갔다 하게, 이 범위를 왔다 갔다 하게 그릴 건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다 성립하지. 그치? 말이가? 다 성립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말이 갔어요? 근데 얘가 점점점 내려가다가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려도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 근데 여기 부분이 k 플러스 2예요. 그치? 여기도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들어가고 있어. 그럼 난 k 플러스 2라는 녀석이 3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같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말이 갔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어떻게? 어떻게? 여기 범위가 공통인 부분이 생기네. 그런데 k 플러스 1이라는 게 8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가버리면 겹친 부분이 없어지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겹쳐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라는 게 8보다 더 작은 쪽 범위에 있어야 돼. 등호는 왜 안 됩니까? 여기 안 들어가니까. 말이 갔어요? 겹친 부분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작아야 돼요. 그러면 k의 범위는 7보다 작고 여기에서는 k의 범위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도 되고 나도 돼야 되려면 두 명제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범위 찾아내면은 k의 범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되는 k는 k값 뭐죠? k값 정수 k값이네. 그래서 k값이 되는 게 2, 3, 4, 5, 6까지 해서 몇 개? 5개가 될 거예요. 5개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거 15번이에요. 15번. 15번 문제를 봅시다. 자, 15번 문제를 봐보면 그림과 같이 어떻게 A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켰대. A를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시켜가지고 어떻게? B로 만든 거야. A라는 도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B라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 뭔가 틀어져 있잖아. 그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요 C1이라는 원을 어떻게? C2로 만들었대. 말이 갔어요? C1이라는 원을 어떻게 했다고? C2로 바꿔버렸대요. 도대체 이 방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라는 거야. 얘를 그냥 평행이동만 시켜본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 말이 갔어요?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칭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X축하고 Y축 대칭을 해봤자 X축 대칭 해봤자 이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질 뿐이지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진 않잖아. 그지? 말이 갔어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Y축 대칭을 해도 똑같아. 모양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요. Y는 X 대칭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이 갔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쭉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Y는 X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어디로? 여기로 오게 되고 이 점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말이 갔어요? 돼? 이 점은 그대로 여기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Y는 X 대칭을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뭐 했을까? 얘를 어떻게? X축으로 이동하자.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서 요 그래프 모양을 요렇게 만들 거예요. 말이 갔어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시다. 말이 갔어요?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다시 여기에서 요 모양으로 되겠다. 말이 갔어? 걔를 얼만큼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요 점이 하나, 둘, 세 칸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라고. 말뜻 이해 갔어요? 돼?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지. 요런 거는 몇 문제 계속 돌려서 풀다 보면은 확실하게 익숙해질 거라고. 오케이? 창의적이어야 돼. EQ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고등어인가? 아닌데?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봐보면은 원래 원은 요 원이었습니다. 그치?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어떤 원이 됩니까? 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에요. x, y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했대. 아, 그러면 x 반대로 들어가야지 도형이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에요. 이걸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가 바뀌어? x의 보호가 바뀌어. 그지? x의 보호가 바뀌어서 어떻게씩 써요? 마이너스 x인데 안에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바꿔서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결론적으로 y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3만큼 이동했대. y축으로 3만큼. 그럼 x와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입니다.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요? 돼? 이렇게 생긴 원을 만들었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이 C2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하는데 요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래. 이 점과 이 점에서 갑자기 이게 나왔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뭐야? 요 점과 0,0 사이의 거리 얘기하는 거라는 거 이해가 혹시?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보면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에요. 중심이 2, 마이너스 3. 2, 둘, 셋,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점과 원 위에 어딘가의 점에서의 거리, 최대 최소값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당연히 중심하고 거리 구해놓고 최소값이 되는 점이 바로 요 점이 될 거고 최대값이 되는 점이 바로 중심 지난 요 끝에 있는 점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중심하고 거리 먼저 구해놓고 더하기 1, 반지름 1이니까 더하기 1 빼기 1 하면 최대 최소값 나올 거예요. 그럼 나 여기 거리부터 구합시다. 중심 2, 마이너스 3이니까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4, 9, 13. 그래서 최대값은 최소값부터 먼저 구할까? 최소값은 흰색으로 합시다. 최소값은 루트 13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루트 13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돼요. 이 둘이 곱하래. 곱하면 합차네요. 13 빼기 1이니까 답은 12.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아까랑 틀리지? 풀이가 좀 오래 걸리지? 그지?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모양을 맨 처음에 어떻게 틀어야지 이렇게 옆으로 바뀔까, 방향이. 알겠어요? 옆으로 틀어지는 방향 같은 경우는 되게 y는 x 대칭을 많이 써. 알겠지? 자, 다음 문제는 16번이에요. 16번. 16번 문제는 얘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봤었을 때 P의 M 요것으로 정의를 한대잖아. 뭐를? 집합 M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부분 집합, 그거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것. 그래서 A랑 B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직접 써볼 거예요. 다. 자, A라는 집합은 실제로 1하고 2를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럼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한번 먼저 써보자. 당연히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2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1하고 2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렇다면 요거를 뭘로 만든다고? 원소들로.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
원소로. 그렇게 만든 집합을 우리가 P라고 붙여서 쓰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B라는 녀석은 어떻게? 원소가 1, 2, 3이네. 원소가 1, 2, 3. 요렇게 돼 있었을 때 당연히 원소가 1, 2, 3이면 부분집합 몇 개야? 부분집합 2의 세제곱. 그래서 공집합, 그 다음에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에 3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1, 3, 그 다음에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이거를 뭘로 만든다고? 부분집합으로.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P, B. 이해 가세요? PB라는 집합의 원소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PA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기억. 아, 집합을 비교해보니까, 집합끼리 비교해보니까, 원소는 얘는 공집합에 1, 2, 1, 2 들어가 있는 것. 얘는 0, 1, 2, 1, 2.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 거 맞네? 집합과 집합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PB를 봤었을 때, PB를 봐보는데, 여기에서 기호가 요렇게 짝대기 2개짜리예요. 2개짜리는 뭐야? 집합과 집합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집합이어야 되는데 얘는 뭐야? 이 PB라는 집합의 뭐가 돼요? 원소인 모양이라고. 원소인 모양. 그러니까 여기가 짝대기 2개짜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개짜리가 돼야 되는 거. 안에 요렇게까지 그려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얘는 틀렸어요. 말이 갔어? 디귿. 앞에 n을 붙이면 뭐라고 문제에서? n을 붙이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얘는 원소 n, 노란색으로 써봅시다. n, p, a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번에는 n, p, b를 한다면 얘는 몇 개예요? 8개. 말이 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2배 하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은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좀 착각을 많이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착각을 해서. 도대체 무슨 착각이지? 일단 x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5인데 모든 실수 xy야. 실수 xy야. 실수. x랑 y는 실수값이에요.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x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x 플러스 y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x랑 y가 무슨 값이라고? 실수. 그럼 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양수여야지 산술기하를 쓰는 거고 실수면 코시. 그래서 코시를 쓰는데 우리가 이쁘게 해주면 좋은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코시 먼저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 형태를 어떻게 조금 바꿔놓은 거야. 어떻게 바꿨냐면은 요 부분 보여?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요 부분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즉 x의 제곱은 똑같은 모양인데 플러스 여기 뒤에 것도 제곱인데 저 녀석은 2y의 제곱인 요 모양인 거라고. 말대로 이해가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고 앞쪽 부분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크거나 같대. 뒤에 부분의 제곱인데 여기에 무슨 형태가 와야지? x 플러스 y의 형태가 와야 나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말이 갔어? 그럼 난 얘를 만들려면 곱해줬는데 그치? x 하나에 뭐가 곱해줘야지 x가 나와요? 여기에 1의 제곱 형태.
그럼 여기는 2y인데 여기가 y가 됐단 말이야. 그럼 2y랑 뭐가 곱해져야지? 2분의 1이 곱해져야지. 그럼 2분의 1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제곱인 녀석이 와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만 하면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제곱. 요건 몇이에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5 곱하기 요거는 1 플러스 4분의 1이네. 그럼 몇이야? 4분의 5 됐어요? 그럼 4분의 25네. 크거나 같답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그럼 x 플러스 y라는 거는 범위 어떻게 써요?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사이값 마이너스 2분의 5와 2분의 5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야? 2분의 5. 아,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5가 되는구나. 근데 x, y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니네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는데 왜 산술기하 갑자기 왜 써요? x, y는 뭐 실수라고 했는데 x, y는 실수지만 x제곱은 실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당연히 y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 산술기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써야 되는데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을 산술기하로 표현하면 2 루트 오케이? 여기에 x의 제곱 4y의 제곱 한꺼번에 쓸게요. 그냥 계산 4x의 제곱 y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야. 여기 값은 어차피 5고요 2 넘겨서 2분의 써주고 여기가 루트 4x의 제곱 y의 제곱인데 얘를 제곱 루트를 빼면서 그냥 어떻게 2xy라고 써서 이렇게 해서 최소값 나오지 않는데? 라고 계산을 해버린다고. 말이해가? 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까? x랑 y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절대값이 붙어줘야 되는 거라고. 또는 이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x랑 y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어떻게 해버려? 제곱해버리는 거야. 제곱하면 4분의 25고요. 여기는 4x의 제곱, y의 제곱. 그럼 그럼 어떻게? 넘겨주면 16분의 25 x의 제곱, y의 제곱. 제곱이니까 어떻게? 사이값이겠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x, y의 범위는 사이값 마이너스 4분의 5와 여기는 4분의 5.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최소값 조그만한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5. 문제에서는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4분의 10 마이너스에 4분의 5 계산하는 거니까 4분의 15라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거 18번 문제로 갑시다.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 이건 니네들이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대칭시키는 거 알지? 대칭시킬 때도 법칙이 있다고 얘기했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칭을 시켰을 때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동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이 움직이는 축이 있어요. 선이. 그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라고 했어. 자,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은 그래프 말고 차표평면 먼저 그려봅시다. 4,1입니다. 3, 4, 4, 여기 1. 요 점이 우리가 부르는 A, 4,1.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점 C가 있어요. Y는 X라는 선을 쭉 그리면 Y는 X. 여기 Y축이고요. 그럼 Y축 위에 어딘가인지 모르겠어. 뭐
C가 있대. 여기다 C를 잡자. 그 다음에 누가 X축 위에 점 B가 있네. 여기에 B를 잡읍시다. 이렇게 잡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 구하래. 요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 이 B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얘가 어디로 옮겨 다닐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킨다고. 그 이유는 이 AB 길이, 요 녀석 대신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 넘겨서 본다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면 이등변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난 AB 대신에 여기를 A-라고 씁시다. 그럼 나는 A-B를 대신 쓸 거야. AB 대신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럼 난 요 부분 지워버리고요. 요 길이네. 됐어요? 그 다음에 AC 길이 구해야 되는데 AC 길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AC도 C라는 점도 누구 축? Y는 X라는 요 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인 점을 만들어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요렇게 선을 그려버리면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 길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요 선 대신에 요 점을 A 다시다시라고 한다면 A 다시다시 C랑 어떻게? 길이가 똑같을 거야. AC랑. 그래서 요거 대신에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에서 구하는 최소값. 삼각형의 어떻게? 2변 더하기 2변 더하기 요거.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건데 최소값이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다이렉트 점으로 가야지. 그럼 난 A-라는 점은 어떻게?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점이기 때문에 쭉 대칭시키면 X랑 Y랑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4. A-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으니까 4,-1 Y의 부호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차이니까 9에다가 차이니까 25 해주면 루트 34라고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19번인데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좀 약간 이해를 하고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야. 왜냐면은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우리가 숫자로 먼저 해보면서 요 녀석 어디 갔냐? TX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SX는 뭘 얘기하는 거고 TX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포인트야. 도대체 뭘 표현했는지는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자, 일단 여기에서 NA 이렇게 돼 있으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래. 그렇구만. 원소의 합, 모든 원소의 합을 S를 붙여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 이거를 TA라고 뒀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줬다고. 어떻게? 1,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서. 그래서 실제로 요 1, 2 말고 좀 더 늘려보자. 1, 2, 3으로. 개수는 좀 더 많겠지만 한번 해보면 그래야지 이해가 될 거라고. 자, 어떤 집합이 있어요? A라고 합시다. 요게 원소가 1, 2, 3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야. 그럼 난 여기에서 N, A를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원소의 개수니까. 그 다음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SA. 요 녀석이네. 요 녀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의 합. 원소가 뭐 있어? 1, 2, 3이니까 1에다가 2에다가 3을 더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음 거는 뭐야? TA인데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TA 모든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1이 들어가 있는 혼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은 2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음은 3만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 건 이번엔 2개씩 들어가야 되겠다.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에 보면은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됐어요? 그 다음은 3개짜리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야. 이렇게 총 8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원소의 합을 다 구하라는 얘기네. 즉 쓰라면 여기에서 TA야. TA 요 녀석 본다면 1 더하기 2하고 3하고 다시 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방법. 왜 이렇게 쓰는지 좀 얘기 좀 해줄게. 2하고 3 2 더하기 3 그 다음에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까지 더하는 거 이해가? 이렇게 다 더해야지 그걸 우리가 TA라고 부른다고.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좀 약간 TA라는 녀석이 TA라는 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AN과 SA를 이용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잘 봐. 이 1이라는 게 몇 개 나와? 4개. 2도 몇 개 나와? 4개. 3도 몇 개 나와? 4개. 다 똑같은 개수로 나오네. 왜 이렇게 나오게 될까? 왜 1이 4개가 나오고 왜 2가 4개가 나오고 왜 3이 4개가 나오게 될까? 1이 4개가 나오는 이유는 1 빼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야? 2랑 3을 이용해서 그럼 4개 나오겠다. 그치? 2의 제곱이니까. 이번에 1은 2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1과 3으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또 4개야. 3 빼고 나머지 1, 2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4개네. 즉 내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녀석의 부분집합, 그 녀석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 잘 봐. 1 들어가는 게 4개라고. 왜 4개일까? 1을 빼고 먼저 만들어 보면은 공집합이 하나가 생기고 2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 있고 3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2, 3 둘 다 들어가 있는 녀석에다가 마지막에 1만 써주면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돼. 말 이해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A 요거 몇 번? 4번. 이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1도 더하고 2도 더하고 3도 더할 거야. 이걸 더하는 녀석이 각각 몇 개씩 나와요? 4개인데 그게 왜 4개야? 2의 제곱이라서. 여기까지 말이 가요? 그럼 난 이걸 이제 식으로서 표현한다. 1, 2, 3은 뭐야? 원소의 합이잖아. 원소의 합은 뭐라고 쓴다 그랬어? SA. 그래서 우리가 TA라는 녀석은 뭐부터? SA에다가 이 합이 각각 다 몇 개씩 2의 거듭제곱 형태인데 이 개수가 어떻게 원소 중에서 어떻게 하나를 빼고 나머지의 개수를 셌었을 거 아니야. 그치? 아까 1 들어가는 게 왜 4개였어요? 왜 1이 4개였어? 왜 4개였어? 1 뺀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였다고. 말이해가? 1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을 뺀 녀석으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NA 빼기 1을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좀 약간 어렵지?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나중에 복귀했을 때 다시 질문해요. 그때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가면. 자, 다음 문제로 갈까? 자, 마지막 20번 문제다. 20번 문제. 자, 필요충분인데 필요충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합으로서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고. 그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렇다면 Q랑 P인데 필요 조건이래. 받는 녀석이 더 커야 돼요. 필요 조건이면 받는 녀석이 더 커야 된다고. 그치? Q는 P이기 위한 필요래요. 필요 조건은 앞에 게 더 큰 거니까. 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면 어떻게? 뒤에 있는 게 더 크고.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문제에서 PQ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래. 받는 녀석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P랑 Q를 얘기했을 때 받는 녀석이 더 커. Q가 더 크네. 그래서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랑 R인데 R이 더 커. 뭐야? P가 R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P가 더 커야 돼요. R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개의 포함 관계가 정의가 돼버려. 어떻게요? Q, P, R 이렇게 포함 관계로 표현이 된다고. 여기까지 말 이해 갔어요? 됐나? 그럼 누가 제일 커야 돼? Q가.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좀 표현을 할 거야. 여기 밑에다 할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P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 다음에 7보다 큽니다. 자, 흰색은 뭐 Q, P인가? P? 흰색이 P. 그 다음에 파란색을 Q로 표현을 할 거예요. Q는 제일 커야 되잖아.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Q라는 건 X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포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R은 빨간색으로 갑시다. R은 빨간색. R은 여기에서 B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대요. 근데 R은 제일 작잖아. 요 흰색과 파란색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누구? B 들어가면서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까 여기 A. 됐습니까? 그럼 범위 쓴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작아야 돼요. 같아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둘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같아도. 그 다음에 B값. B는 7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더 커야 돼. 오른쪽에 찍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같아도 될까 안 될까? B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 7은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되면은 7은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B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B의 최소값 몇이에요? 8. A는 최대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B마 A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뭐 범위로서 구해도 돼. 뭐 이렇게 안 구하고 뭐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그렇긴 하다. 그래서 여기는 8이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합시다. 제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지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녀석인 마이너스 2를 빼면 답은 1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 6회를 맞추고 6회는 수성고 거야. 좀 난이도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혹시라도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나중에 왔을 때 질문하고. 알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도 돼. 문자로 보내도 되고.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7회는 율천고등학교입니다. 오케이? 7회 문제 먼저 풀어보고서 나중에 영상으로 봐요. 여기서 마칠게요.